1970년대 중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은 제2차 한국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희대의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1976년 8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영화 JSA로 잘 알려진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한쪽에는 유엔군 3초소가, 건너편에는 북한군의 초소가 위치해 있었는데, 그 3초소는 북한 초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곳이라 불렸다. 때문에 3초소를 내려다보는 위치의 5초소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자 3초소의 상황을 살피는 일을 했는데, 그런 5초소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겼다. 그 문제는 무려 10m가 넘게 무성하게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에 3초소를 관측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었고, 때문에 유엔군은 1976년 8월 6일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려 했으나 북한군이 왜 북조선의 나무를 마음대로 자르려 하는 거냐는 억지를 부려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12일 정도가 지난 8월 18일, 유엔군의 경비중대장 보니파스와 소대장 베럿은 시야 확보만 될 수 있게 가지만 치자고 결정하여 10시 30분부터 한국인 노무자를 포함한 11명과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한 지 15분 정도가 지났을까, 공동경비구역 내에서도 악질로 알려진 북한군 장교 박철이 15명 정도의 북한군과 함께 다가왔고, 그들은 가지만 친다는 상황을 파악한 뒤 돌아갔다. 보니파스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업을 이어갔으나 11시경 다시 박철이 다가와 왜 우리 나무를 마음대로 자르는 거냐는 말과 함께 나뭇가지를 벤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니 당장 멈추라며 위협했다. 이에 보니파스는 나무의 위치가 유엔군 측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때 박철은 증원군을 부르며 작업을 그만두라는 위협을 계속해서 했다. 이때 보니파스가 거부하자 갑자기 박철이 "다 없애버려" 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와 함께 30명의 북한군은 순식간에 곡괭이 등을 차에서 꺼내어 유엔군 경비병들에게 달려들게 되는데, 그렇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은 한국군과 미군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게 되고, 가지치기 작업 중에 갑자기 공격을 받은 우리 측 노무자들은 작업하던 도끼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때 북한군은 급기야 그 도끼를 집어들고 공격을 이어갔다. 그렇게 채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북한군의 공격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고, 과정에서 도끼에 맞은 보니파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으며 베럿 역시 위중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한국 측의 경비병들도 부상을 당했고, 즉시 생명이 위독했던 보니파스와 베럿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보니파스는 한국 근무를 이틀 정도 남겨둔 상황이었고, 베럿은 전입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 사건 직후 신속 대응팀이 출동했으나 이미 북한군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 도망쳐버린 뒤였다. 사건 이후 상황을 보고받은 백악관은 즉시 특별대책반을 소집해 이 사건의 결과로 빚어지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에서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 리처드 스틸웰은 전투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 당일 밤 긴급 참모 회의를 열게 된다. 회의에서 스틸웰은 이 사건이 북한의 남침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문제의 미루나무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해 보고했고, 사건 다음 날인 8월 19일 유엔군 측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북측에 요구했다. 이때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던 북측은 거부했으나 결국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미국은 사건 당시의 사진을 내놓으며 강경한 최후 통보와 사과 그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먼저 도끼를 들고 와서 공격한 것은 미국이고 자신들은 정당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 결국 8월 19일 오전 11시 한국에는 데프콘3가 발령되었으며, 이후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만난 스틸웰은 미군이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미루나무를 잘라버릴 것이고, 이때 만약 북한군이 대응 공격을 한다면 즉각 무력으로 개성과
연백평야까지 탈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던 박정희는 공동경비구역이 미군 관할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미군을 경호하는 등의 최일선 임무는 한국군이 맡았으면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제1공수 특전여단 대원들로 64인의 결사대를 구성해 작전에 투입하기로 했고, 이들에게는 미군 몰래 벌목이 끝날 때 즈음 북한군을 보이는 대로 제거하라는 비밀 임무가 내려졌는데,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이들은 훗날 이 지시가 박정희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을 언론에 전했다. 한편 자신들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나 북한은 늘 그래왔듯 사과 한마디 없었고, 같은 날 오후 김일성은 전인민군과 노동저기대 등의 부대에게 전투태세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날 늦은 밤 스틸웰은 미루나무 절단을 위한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미루나무 제거 작전은 폴 버니언 작전이라 명명되었으며, 이 작전의 목적은 비무장군을 투입해 신속하게 나무를 절단하여 북한군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의 권리를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사건 이틀 뒤인 8월 20일 밤 스틸웰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작전을 최종 승인받게 되고, 다음 날인 8월 21일 오전 7시 폴 버니언 작전이 시작되었다. 폴 버니언 작전은 개시와 함께 강력한 무력 시위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미국 본토에서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111 전투기 20대가 한반도로 향했고, 괌에서는 한 번에 폭탄 31톤을 실을 수 있는 B-52 폭격기 3대가 출격했으며 F-4 팬텀 전투기 24대도 한반도 상공을 선회했다. 또한 전투기 65대가 실려있는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한국 해역 인근에 자리 잡았고, 지상에는 미 해병대 1,800명이 출격했다. 폴 버니언 작전은 단순히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작전이었으나, 그 내면에는 작전 중 북한이 만약 군사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화력을 총동원해서 개성 일대를 비롯한 연백평야까지 치고 올라가 휴전선을 끌어올리겠다는 우발 계획을 갖고 있는 작전이었다. 그렇게 폴 버니언 작전을 위해 미 이사단의 공병단이 투입되어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고, 같은 시각 한반도로 향한 전투기들과 항공모함 그리고 지상군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또한 이 작전에는 한국의 특전사 64인의 결사대가 미군을 엄호하기 위해 카투사로 위장하여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지켜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오지 않는 다리 너머에 150여 명 정도의 북한군이 무장을 한 채 나타났으나 그 자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돌아갔다. 그렇게 40분가량 이어진 폴 버니언 작전이 마무리될 때쯤 미군을 엄호하고 있던 한국의 특전사 64인의 결사대가 북한군 초소 쪽으로 가더니 북한군의 초소를 차례대로 부숴버리는 돌발 상황을 일으켰다. 작전 전에 스틸웰은 북한군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 비무장이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 앞서 말했듯 북한군을 보이는 대로 제거하라는 비밀 임무를 받은 64인의 결사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소총과 권총을 숨겨서 들어왔고, 벌목이 끝날 때 즈음 임무를 받은 대로 북한군 초소로 갔으나, 이때 북한군의 초소가 비워져 있어서 초소라도 없애버리자는 생각으로 초소를 부숴버렸던 것이었다. 만약 북한군이 이때 무력으로 대응을 했다면 한반도에는 제2차 한국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나, 당시 북한군에는 도발을 하지도 말고 도발에 걸려들지도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어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폴 버니언 작전은 종결되었고, 1시간 뒤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유감이라는 메시지를 유엔 측에 전달했는데, 김신조 사건의 경우 4년 만에 어쩔 수 없이 유감 표명을 했던 김일성이 며칠 만에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처음에는 사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미국 내부의 상황으로 3일 정도가 지난 뒤 결국 수락했고, 그렇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 이후 공동경비구역 내에는 군사 분계선이 그어졌고, 당일 작전에 함께했던 이들은 이러한 사진 한 장을 남겼다.